오늘장 미인주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2200선을 두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코스피의 모습이죠. 뉴욕 증시의 하락도 있었고 추가 하락에 대한 경계 심리 때문에 오늘 장 초반만 해도 상당히 좀 고전했던 게 사실입니다만 낙폭은 점차 줄여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코스피도 코스닥도 보합권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월요일 오후장입니다. 네, 악재만 가득한 시장이지만 그래도 지수는 시장에 비해서는 선방해주는 모습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양시장 모두 상승하고 있었는데 다시 조금 하락 전환한 모습이네요. 네, 그리고 오늘은 좀 새로운 두 분을 모셨습니다. 새로운 케미 두 분, 그리고 김희영일 전문가님,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환영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주 훈훈한데요. 그러네요. 자, 그러면 두 분과 함께 꼽은 8개의 특징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진표 공개해드리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일단은 8강의 1라운드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부진한 증시 속에서 개미들을 울리는 공매도 알고 계시죠? 이와 관련해서 공매도 금지에 대한 분위기가 슬슬 조성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공매도 청산에 따른 숏커버링, 즉 주식 재매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죠. 이 중에서도 특히 수혜를 볼 종목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두 종목을 붙여봤습니다. LG 이노텍과 OCI가 펼치는 1라운드의 대결은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네, 2라운드에서는 해운 관련주로 HMM 그리고 엔터 관련주에서는 JYP 엔터 올라와 있는데요. 먼저 HMM은 최근 공매도가 하루 25만 건 이상 급감하면서 다시금 상승 탄력을 받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종목이죠. 한편 JYP 엔터테인먼트는 스트리트 키즈가 미국 빌보드 200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상승하고 있네요. 이 두 종목 간의 대결 2라운드에서 확인하시죠. 자, 이어서 3라운드입니다. 10월 말에서 11월쯤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을 하고 이렇게 되면 상승 탄력을 받게 될 대표적인 종목들은 네옴시티 관련주들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주목을 받고 있던 두 종목이라고 할까요? 한미글로벌과 현대건설입니다. 자, 그런데 빈살만의 방한이 무산됐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자 급락 중인 모습이죠. 충격 속에 펼치는 3라운드의 대결, 승자는 잠시 뒤에 가려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4라운드 2차 전지 관련주 두 종목으로 한번 엮어봤습니다. 먼저 에코프로 BM의 모회사 에코프로는 미국 배터리 재활용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장 초반부터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코스닥 대장주죠. 에코프로 BM은 3분기 실적이 이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에 상승하고 있네요. 이 두 종목 간의 대결까지 8강에서 확인하시죠. 네, 이렇게 대진표 8강의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1라운드 대결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1라운드는 LG 이노텍과 OCI가 펼치는 대결입니다. 여러분이 더 좋다라고 판단하시는 종목들 선택을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종목 대결 들어가 보기 전에 먼저 크게 잡고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새 국정감사 이야기가 한창이죠. 자, 이런 가운데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시장이 크게 불안하게 되면 공매도 금지 같은 조치도 고려를 해보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 건데요. 자, 아시다시피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경우에는 공매도에 대한 반대 심리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아예 금지를 해달라 이런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이 공매도 금지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자, 그럼 최일호 전문가님, 이 공매도가 금지가 되면 이 포지션 청산을 하기 위해서 숏커버링, 그러니까 이 주식 재매수 기대감이 커질 텐데 공매도와 관련해서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자, 공매도는 시장 참여자들의 시장이 불안 심리예요. 네. 그러니까 뭐 시장 참여자가 누굽니까? 개인만 아니죠. 그렇죠. 기관도 있고 외인도 있죠. 예. 연기금도 있죠. 금융투자자고 사모펀드도 있는데 불안하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어떤 시장을 이렇게 조치를 취했을 때 그다지 결과물은 거의 없었어요. 과거치를 봤을 때. 그래서 공매도 숏커버리지 전망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2008년도 금융위기도 있었고 2011년 이제 리먼 사태 때, 그 다음에 2020년이 이제 한참 이제 코로나 팬데믹 들었을 때, 그때 지금이 네 번째거든요. 네. 그러면 주가에 상승을 시킨다, 아니면 시장에 활력시킨다 보장 못 합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했을 때.
그래서 지금까지 공매도 금지를 해달라고 했지만 딱히 증명된 바가 그렇죠. 없다라고 해서 네. 뭐 딜레이가 됐던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정부 입장에서는 시장의 다변화와 일단은 시장의 상승을 위해서는 뭔가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이건 정부에서 해야 될 당연한 그 금융감독 원장으로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생각하고 일단은 시행적인 부분에서는 어차피 정부가 일단은 한 번은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많이 네. 빠졌기 때문에 하는데 이게 사실은 주가가 빠지면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이 빠진 줄 아십니까? 우리 말하는 이렇게 단타성이 테마성이 아니에요. 네. 코스피 200. 그러니까 뭐 그렇죠. 코스피 200, 코스닥 150이 많이 빠지거든요. 그게 보면 저 고점 대비 저점으로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우하방된 게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어찌 보면 상승 탄력을 한번 일으키면서 주가의 지수를 한번 끌어올린다는 일단은 계획인데 네. 저는 지금 사실은 이 상황이 약간 너무 빠른 시점이라 생각하고 연말 안에 한 번만 된다 생각하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삼성전자와 SK 반도체가 SK 하이닉스가 지금 계속 지금 외인들 지금 신규 거래량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기존에 30%의 우리 국내 증시에 들어와 있는 어찌 보면 외인들이 아닌 새로 신규 모멘텀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계산했을 때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 한번 극약 처방을 잘못 쓰면 하반기에 또 다른 또 뭐 강달러 세는 아니면 또 네. 원유가 인상에서 또 한 번 또 고비를 맞기 때문에 이 신중하게 좀 생각하게 되고 야, 타이밍을 잘 고려를 해야 된다. 네. 우리가 주식도 살 때 항상 맥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진입이 일단은 제일 기술이고 청산이 예술인 것만큼 예. 그러니까 네. 진입을 잘해야지만이 올 2022년 일단은 23년도 사실은 불안한 시장인데 네. 그걸 마무리시킬 수 있는 어찌 보면 뭐 맥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쇼커버 나온다고 해서 네. 뭐 모조리 다 올라간다고 보기보다는 앞으로 이익이 좀 돌아올 만한 종목으로 집중을 해봐야 되겠죠. 수혜 종목 많죠. 공매도 수혜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네. 업체의 어떤 뭐 흐름을 잘 봐야 돼요. 예. 특히 건설이 엄청 많이 빠졌거든요. 처음에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많이 맞아요. 빠졌거든요. 예. 그 중에서도 뭐 GS 건설이라든지, 아니 대림, DL이라든지, 네. 아니면 지금 OCI라든지 태양광. 많이 기대감에 빠졌거든요. 비해서 많이 예, 빠졌어요. 많이 그렇죠. 빠졌거든요. 그 다음에 특히 LG 이노텍, 우리 그렇습니다. 또 애플카, 또 수혜주 상당히 예. 큰데, 그 다음에 뭐 카지노 관련된 뭐 파라다이스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이제 또 제약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제, 뭐 종류가 많습니다. 뭐 네. 에코프로비엠부터 시작해서 뭐 LNF부터 시작하고 2차 전지 양극재 관련 종목들이 되게 크거든요. 왜냐하면 양극재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 종목들이 생각보다도 많이 빠져 있고 사실 이 종목들이 올라야지 지수가 좀 올라야 돼요. 삼성전자고 하이스 기점으로 해서 뭐 대형주들이 올라야 되는데 네. 이 종목들이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오히려 수혜가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되지만 그것만큼도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도 좀 되게 높기 네. 때문에 네. 주식은 항상 대응의 영역으로 잘 대응해야 신중하게. 네. 현금 비중 알겠습니다. 높여가면서 네. 네. 좋은 포인트 때 확실한 종목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챙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공매도 금지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된다는 점 말씀해 주셨고요. 이에 따라서 수혜를 볼 만한 종목들도 간단히 언급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김영일 전문가님께서도 공매도 금지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좀 볼만한 종목들 좀 말씀해 주시죠. 뭐 워낙에 잘 얘기를 해주셨기 네. 때문에 예, 전체적인 부분들은 잘 이야기를 해주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공매도가 사실상 이제 크게 효과가 없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거든요. 네. 이제 2008년 정도에 이제 그 시도를 했을 때 올라오지 않았었고 그 이후에 이제 뭐 2011년 때나 2020년 때 그때는 이제 올라왔었던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공매도를 금지했기 때문인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제 뭐 퀘스천 마크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걸 네. 어떻게 증명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증명할 방법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이 아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그러한 키워드가 저는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제 하반기로 이제 들어서면서 우리 주식시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상승이 나오는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LNF라든지 혹은 이제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방금 그렇더라고요. 말씀해 네. 주셨던 그렇죠, 최근 그렇죠. 종목께서. 결과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굉장히 조금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네. 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2차 전지 쪽을 이제 어느 정도 굉장히 좀 투심이 몰려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아무래도 공매도 금지도 이제 금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경기 침체 우려감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그러한 종목들이 이제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사실 공매도가 무작정 나쁘다고만은 보지는 않습니다. 무작정 네. 나쁘다고만은 보지 않는 이유가 당시 우리는 뭐 장단점을 같이 얘기를 그렇죠. 하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공매도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점은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좀 풍부할 때 무작정 올라가는 종목들, 정말 좋은 종목들은
공매도가 없다라고 하면 계속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네. 이제 그렇죠. 공매도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거품 막아주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수단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이제 좀 계속해서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 이제 그들만 배부르는 그런 네. 이제 형태가 되다 보니까 하락을 또 부추길 수도 있고.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제 시장을 이루는 근간은 개인이잖아요. 네. 이제 뭐 주식이나 뭐 펀드, 결과적으로 뭐 그런 자금들의 출처는 다 개인들이기 때문에 공매도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도 이 정부에서 어느 정도 좀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네. 지금 현재 뭐 증한 펀드라든지 이번 달에 좀 시행이 될 예정이죠. 네. 약 한 10조 원 정도 증한 펀드 진행이 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채권 안정 펀드도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이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는 시도를 할 수가 있다. 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선별적인 매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키워드를 어느 정도는 종목들을 골라가는 데 있어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키워드와 함께 네. 김영일 전문가의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바라보는 견해를 좀 들어봤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에 관련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종목이라고 할까요? 가장 또 수혜를 볼 만한 종목으로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두 종목입니다. 네. LG 이노텍과 OCI의 대결 한번 펼쳐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먼저 소희로 전문가님, LG 이노텍과 OCI 두 종목 가운데서 지금 고르자면 어디로 가실까요? 참 어려운 종목이에요. 네. 왜냐하면 미래 지향성과 다양성을 봤을 때는 LG 이노텍이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2022년 하반기의 시장 흐름이라든지 지금 미국의 일단은 수출적인 부분이라든지 일단은 포지션적인 측면에서는 네. OCI를 가야 돼요. OCI. 네. 예, 근데 이상형 월드컵인 상이 뭐 이상 일단 네. 지금 수익을 내주셨습니까? 예. 그럼 OCI를 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좀 자세한 이야기를 조금만 이따가 더 들어볼게요. 자, OCI를 골라주신 최인호 전문가의 의견이었고요. 김은일 전문가의 선택도 좀 궁금한데요. 저도 아무래도 저는 종목들을 볼 때 네.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을 조금 더 우선시하기 네. 때문에 저도 OCI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라운드부터 일단 의견 일치가 되고 있는 두 분인데요. 자, OCI 골라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님, 일단 OCI도 OCI인데 사실 LG이노텍 얼마 전에 이 급락 나오고 나서 이 과매도 구간이다. 현저히 저평가다. 이런 말 많이 좀 나오고 있던데 네. LG이노텍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LG이노텍은 일단 애플카와 그다음에 아이폰에 어때 보면 수혜적인 수혜지죠. 부분이 네. 되게 많았었는데 이번에 또 하반기 또 애플 14입니까? 이번에 새로 나온 거 아이폰 14 예. 네. 이번에 이게 이제 실적이 사실 저조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제대로 완전 맞은 종목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LG이노텍이 지금 아이폰이라든지 아니면 애플카에 어떻게 보면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 종목에서 지금 시장에서 진입을 해야 되냐 말이냐 되게 고민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공매도에서도 사실 어찌 보면 이 종목을 내가 코스피 중에서 이 종목을 선택했던 이유도 이 종목입니다. 그래서 예. 장기적으로 주식을 계속 꾸준히 할 것 같으면 이 종목 같은 괜찮아요. 왜냐면 물론 좋은 특히 종목이고. CES도 이번에 또 들어가면 또, 그러게요. 예, 네. 또 전장 부품 또 관련돼서 또 진출하게 되면 또 또 상당한 상승의 여지가 좀 또 있겠어요. 되게 많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 시간이 아직 남았습니다. 내년이에요, 내년. 네. 예, 지금까지 지금 하루 없이도 모르는데 지금 주가는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데 하긴 시장 분위기가 그럼요. 이러니까요. 그러네요. 그래서 어찌 보면 사업의 다각화적인 매출의 흐름, 성장세, 그다음에 지금 원달러 강세부터 시작해서 지금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에 있는 사라왁에 있는 지금 폴리실리콘의 생산량 자체도 상당히 지금 올 초에 있는 좀 공장이 좀 문제가 있어서 좀 부진했었거든요. 네. 하반기 들어서 다시 또 매출도 상승하고 좀 위르그 또 자치지구 저 중국에 있는 저- OCI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쪽 관련 종목에서는 또 미국의 수출도 길이 좀 약간 약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오히려 폴리실리콘 관련된 태양광 사업은 전반적인 생태계적으로 봤을 때 폴리실리콘이 제일 위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죠. 모듈 사업하고 다 이렇게 인고하고 다 배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OCI는 지금 또 겨울이 추워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네. 또 에너지 또 관련 섹터가 또 움직일 때 더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반기 시장에서는 OCI를 더 주목해야 된다고 저는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OCI를 LG이노텍에 비해서 선택해 주신 이유 말씀을 좀 들어봤고요. 네, 김영일 전문가님, 일단 두 전문가님 모두 좀 단기적으로는 OCI가 강하다
이런 의견에는 모두 다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은 LG 이노텍 먼저 보면 네. 저는 LG 이노텍이 굉장히 이제 최근에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실적이 그렇죠. 정말 뭐 최근에 이제 괜찮다. 네. 원래 이제 악재가 나왔었던 부분이 아이폰에 관련된 부분. 그렇죠. 그렇죠. 애플 뚝 떨어지고 그렇죠. 더 떨어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아이폰 14가 그 원래 이제 600만 대 더 증산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철회했잖아요. 네.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우려감이 이제 컸었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현재 아이폰 14가 굉장히 좀 잘 팔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요? 다시. 잘 괜찮나요? 팔리고 있어요. 아. 저는 갤럭시를 쓰고 있지만 네. 굉장히 좀 잘 팔리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폰 잘 팔리고 있고 고급 모델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좀 수요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600만 대 증산 철회됐지만 실적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역시 저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굉장히 저평가된 구간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는 저평가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우리는 어찌됐든 주식을 봐야 되고 이제 수익을 봐야 되니까 당장에 좀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냐라고 봤을 때 아직 저는 안정적이지는 않다라고 이제 보고 싶어요. 차트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저평가에 대한 어떤 이제 매력도에 의해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라고 보는데 네. 아직까지 좀 완벽하게 바닥을 잡았다라고 보기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애매하네요. 애매한 네. 없지 않아 좀 애매한 구간이 있습니다. 예.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리스크는 조금 안고 가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한다면 OCI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 굉장히 이제 실적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좀 전망이 밝거든요.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 폴리실리콘에 대한 가격들이 꾸준하게 또 급증을 할 것이다라고 네. 이야기는 나오고 있고 중국에서 지금 현재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반사 수혜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IRA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또 태양광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또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사업 분야가 태양광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관련 기업들이 또 수혜를 많이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OCI 같은 경우에 하반기에 이러한 부분들이 또 주목을 받게 되면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하다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시장이 좋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OCI 같은 경우에 하반기에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투심이 쏠릴 수가 있고 태양광도 심지어 대체 에너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현재 러시아가 이제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푸틴이 휴전을 원한다라는 이야기가 조금 나왔어요. 네. 이제 겨울에 믿을 날씨 수가 추워지니까 없는. 예상이 잘 안 돼요. 네,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예상은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뭐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휴전을 원한다 겨울 동안에는 왜냐하면 겨울에 이제 라스푸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겨울에 이제 휴전을 원한다라고 이야기는 나왔지만 결과적으로는 날씨 추워지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천연가스가 계속해서 또 부족한 부분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체 에너지는 저는 반드시 한 차례 더 수요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에 따라서 OCI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네. 또 차트를 보게 되면 굉장히 또 바닥을 잘 잡아준 구간이기 태양광 때문에 중에서도 혼자 많이 내려와 있어요. 지금. 많이 내려와서 지금 현재 더 떨어질까 싶을 정도로 많이 내려왔어요. 네.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바닥 잡고 하반기 실적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올라와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 단기적으로 조금 더 안정적이고 더 주가 급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OCI 골랐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분 다 OCI를 골라주셨는데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마찬가지일까요?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선택이 오. LG노텍이 압도적이네요. 그러네요. 확실히 지금 얼마 전에 급락 나와서 아. 이제 들어갈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네. 자, 그렇지만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LG노텍이었지만 두 분의 선택이 OCI로 일치가 됐기 때문에 사각은 OCI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선택이죠. LG 이노텍 관련해서는 가격 전략 김영우 전문가님 얼마로 잡으면 좋을까요? 네.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 저는 아무래도 또 매물대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 구간이 이제 30만 원 초반대예요. 때문에 목표가는 32만 원 잡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LG 이노텍 32만 원으로 김영일 전문가님께서 가격 전략을 잡아주셨네요. 잘 전략적으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8강의 두 번째 라운드죠. 2라운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8강의 2라운드는요, 해운과 엔터로 맞붙여 보겠습니다. 먼저, 해운주 중에서도 뭐 슈퍼스타죠. HMM. 그동안 주가 많이 떨어졌고요. 공매도에 많이 시달리기도 했습니다만, 공매도 물량 급감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이제는 돌릴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도 슬슬 나오고 있고, JYP 엔터의 경우에는 엔터주들, 사실 경기 침체 우려감에서 좀 비켜가는 종목군으로 요즘에 참 관심도가 더 높아지고 주가름도 괜찮았습니다. HMM 대 JYP의 대결,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님. 일단 지금 흐름으로는 저는 JYP가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초보자든 아니면 고수든 우리가 네. 전문가든 딱 처음에 모니터를 보고 차트를 보잖아요. 네. 그럼 캔들이
세 종류가 있어요. 네. 우상방을 가냐, 예. 아니면 횡보를 치고 있냐, 기어가는지. 네. 아니면 밑으로 빠지는 우하방을 가냐. 하향이냐. 네. 네. 그러면 세 개 중에서 어떤 종목에 관심이 가십니까? 위로 가야죠. 그렇죠. 가야죠. 그래서 이것도 숨도 안 쉬고 들어가는 게 바로 JYP. 네, 숨을 쉬시고요. 예, JYP. 네, JYP 엔터테인먼트 최인호 전문가께서 골라주셨고요. 네, 김행을 전문가님 또 약간 JYP 상이신데 박진영님 닮으셨잖아요. 네네. 어떤 종목 골라주실까요? 저도 마찬가지로 네. 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네, JYP로 역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JYP가 두 분의 선택을 또 받게 됐습니다. 네. 의견 일치가 나왔고요. 자, 조희로 전문가님, 그 해운과 엔터의 대결로 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엔터주들은 올라가는 모습인데 네. 해운주들은 계속 내려가요. 참 H&M은 해운회사예요. 네. 그러면 지금 조선에서 슈퍼사이클이 온다고 했는데 이거는 옛말이에요. 쉽게 말해 이 종목에 비교하면 이게 왜 뭐냐, 이거 뭐 조선과 해운이 왜 일치하지 않냐 하실 네. 수 있지만, 그러니까 상위 운임지수 자체가 그러니까 전년 고점 대비 한 65%가 빠졌거든요. 굉장히 늘었네요. 많이 빠졌죠. 네. 5천 찍었다가 지금 많이 빠졌죠. 예,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H&M이 가지고 있는 좀 문제성이 뭐냐면 항만기 때문에 항만 노조 관련된 게 이 강성 노조들이 워낙 강해요. 그러니까 네. 이게 한번 또 잘못 발동돼 버리면 노사 갈등에 벌이면 또 또 리스크가. 수출입에 대한 네. 또 차질이 네. 생겨버려요. 그것도 극복하기 쉽지 네. 않습니다. 그리고 H&M 자체가 주가가 진짜 힘없이 쭉 빠졌거든요. 이게 네. 어느 정도까지 밑에 받칠 수 있는 선이 없을 만큼 쭉 흘러내려가고 이 있습니다. 팬분들이 지금 거의 네. 안티로 돌아서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H&M 같은 경우에는 모든 종목은 주가가 흐르면 밑에 항상 이렇게 지지, 네. 받치는 이 지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지가 없을 정도로 쭉 그냥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그러니까 한번 네. 상승을 쳤던 이전의 주가의 저점인 바닥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되기 때문에 사실 어찌 불안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좋지만 어찌 보면 이는 주가를 진입을 할 때는 신경을 써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차트를 볼 때 우로 갔거냐, 중간 갔거냐, 밑으로 갔거냐 했을 때 제가 큰 히트를 주지 않습니까? 일단은 지금까지 어려운 시장에서는 웬만하면 차트가 캔들이 우상방으로 가는 종목들에게 관심 보면서 그 종목의 펀더멘탈을 한번 체크하시는 게 더 유일하다고 봐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께서 지금 골라주신 이유 자세히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 지금 HMM 같은 경우에 이제 그야말로 환호를 했었던 종목이었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랐던 그렇죠. 종목이죠. 엄청나게 이제 말도 안 되게 올랐었고 예. 뭐 그 바탕에는 역시나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해상 운임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 가장 컸었던 것 같은데 지금 가장 좋았었던 때 비해 해상 운임 지수가 지금 반토막이 나 있는 네. 상태죠. 네. 예, 그러면서 지금 이 HMM 같은 경우에 민영화를 준비 중에 있는데 민영화가 이제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또 기대감이 올라오기 마련인데 네. 문제는 좀 길죠. 2025년까지 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기네요. 때문에 지금 당장 예, 보이지가 않네요. 머나먼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당장의 해운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HMM이 바로 좀 탄력이 나올 수 있을까? 물론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는 어느 정도 바닥을 잡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맞아요. 이 일전에 그 기대감을 형성시키기 위한 이슈가 과연 또 나올 수 있을까? 이 주가 하락하는 동안에 기대감은 다 소모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기대감이 좀 다 소모되고 지금 현재 네. 상태는 어느 정도 이제 안 좋았던 것들을 다 반영을 하고 이제 바닥을 잡는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끌어올릴 만한 뭔가가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네. 게 이제 주요할 것 같아요. 때문에 HMM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메리트가 없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JYP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워낙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지금 분위기상 거의 이제 하이브와 양대 산맥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오, 하이브가 네. 참 고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이브가 약간은 이제 지지부진한 한숨인데.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저는 이제 종목 찾으면서 처음 알았어요. 스트레이키즈로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저도 처음 들었는데. 근데 굉장히 핫하다고 해외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해외에서 네. 특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BTS 다음으로 이제 뭐 네. 앨범을 잘 판매하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해서 저는 처음 들었는데 네, 어찌됐든 그렇게 이제 굉장히 조금 실적을 잘 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트와이스도 전원 재계약을 했고 그렇죠. 뭐 그다음에 뭐 있지, 엔미스 등등 해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아티스트들 탄탄합니다. 네, 네. 탄탄하게 여기서 안 나오더라도 저기서 나올 수 있을 네. 만한 캐시카우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 4분기까지 실적이 좋다라고 한다면 뭐 그야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에 맞는 딱 네. 그러한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서 JYP가 지금 현재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전 고점까지는 다시 한번 노릴 수 있을 만한 흐름은 충분히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돼서 저는 JYP 골라봤습니다. 네, 네. 시장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JYP 이 엔터주들의 이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래서 두 분의 선택을 모두 받았고요. 이번에도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좀 달라졌을지 궁금해지거든요. 네. 지금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과연? 이번에는 일치가 됐군요. 네. JYP 엔터테인먼트로 확 쏠렸습니다. 84% 득표했고요. JYP 엔터테인먼트가 4강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쉬운 종목이죠. HMM 관해서는 가격 전략 최인호 전문가님 얼마로 잡아야 좋을까요? 네, 지금 일단 2025년 말까지 일단 민영화를 일단 추진하기 때문에 H&M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 한참 이제 봉쇄되면서 그때 한참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 상승분은 이제 새로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네. 시장에서는. 그래서 한번 시장을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22,000원, 22,000원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달려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MM 두 전문가님 모두 다 지금 올라갈 상승적인 재료가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22,000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8강의 세 번째 라운드죠. 3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 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3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이 빈살만의 방한 모두가 기다렸는데 무산이 됐다라는 소식 때문에 네옴시티 관련주들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종목군으로 한미 글로벌 그리고 현대건설을 꼽아봤거든요. 그동안의 주가 흐름은 꽤 다릅니다만 오늘 자 같이 급락을 겪고 있습니다. 자, 한미 글로벌과 현대건설의 대결 지금부터 펼쳐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김영을 전문가님, 한미글로벌과 현대건설 두 종목 중에 고른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저는 이 두 종목이 좀 가장 고르기 어려웠는데 네. 오늘 참 어렵습니다. 그나마 네. 한미글로벌이 되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한미글로벌 김혁일 전문가의 선택이었고요. 네, 최인호 전문가님께서는요? 저는 옛날부터 현대건설이었거든요. 근데 한미글로벌이 지난주에 저랑 방송했지 않습니까?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는데 300배를 쳤어요. 엄청납니다, 정말. 예. 그리고 아까 차트 봤지 않습니까? 우상방. 이거는 지금 이 시장은 되게 뜨겁고 지금 네옴시티는 일단은 거의 주도가 한미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가는 쪽으로 가야 된다? 예, 그렇죠. 가는 쪽 가야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설 시장, 오늘 쭉 다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건설 시장에서 봤을 때는 한미글로벌이 시행 원테크 시공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이쪽이 저는 더 고성장과 네. 주목이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두 분 다 한미글로벌 오늘 네. 두 분 의견이 거의 다 맞아떨어지는데요. 네, 그러네요. 자, 그럼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 한미글로벌을 선택해 주신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현대건설 먼저 얘기를 네. 하자면 지금 이제 현대건설이 오늘도 상당히 좀 낙폭이 커지고 있고 그렇죠. 네. 지금 또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이 취소됐다. 그러니까 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보다는 역시나 지금 현재 건설 업황이 상당히 좋지 않은 부분이 네. 큰 주가 문제가 많이 되지 떨어졌습니다. 않을까. 네, 정말 많이 많이 떨어졌어요. 내려왔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지하실을 뚫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건설 업황이 지금 많이 불안하잖아요. 네. 이제 그야말로 부동산 침체다라고 해도 이제 무방할 정도로 기각이에요, 지금. 예, 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도 지금 이제 건설은 다 해놨는데 집이 나가지를 않아서 맞아요. 건설사들이 대금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건설 업황이 회복이 되려면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야 되는데 네. 사실 부동산 시장은 이제 안 좋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언제 살아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시기를 알 수가 없는 거고 네. 내년 정도 돼도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사실 경기 침체가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 내년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이제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또 어느 정도 회복이 돼야 되는데 네. 결과적으로 건설 쪽은 업황에 대한 분위기가 또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네. 지금 현재 전체적인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좀 불안한 만큼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잡는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단기적으로는 이 메리트가 접근할 만한 메리트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됩니다. 결과적으로 건설사들의 실적이 올라오는 무언가가 있어줘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는 좀 불황에 가깝다라는 점 때문에 현대건설은 조금 메리트가 없을 것 같고 네.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네옴시티 관련해서 거의 이제 대장으로 움직였었던 그렇죠. 종목이잖아요. 많이 올라왔어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이 매집이 워낙에 많이 되어 있었고 거래가 많이 되어 있었던 종목이다 보니까 이제 갭으로 떨어졌었잖아요. 갭으로 이제 떨어졌었는데 이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 이 무산권으로 인해서 방한 무산권으로 해서 많이 떨어졌지만 매집은 그대로 살아 있는 만큼 네.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또 접근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 빈살만 왕세자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네옴시티가 네. 또 진행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옴시티 취소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네옴시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관련주들은 다시 한번 움직임을 보여줄 거고 그러면 저는
한미글로벌은 그대로 이 매집된 물량이 살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미글로벌 같은 종목들은 완전히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죠. 네. 지금 현재 많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뭐 실적이나 모멘텀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 굉장히 난이도가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트레이딩 부분에서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과감하게 건너뛰어도 되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께서 항상 현대건설 보시다가 한미글로벌로 그러네요. 가주시는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첨언해 주세요. 네, 지금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원래 건설이라는 것은 원래 이 현대건설이라든지 우리나라 대장주 현대건설이 떴을 때는 원전하고 국책 사업이 있고 맞아요. 민간 주도 아파트와 해외 수주 잔고가 남아 있다는 그게 크거든요. 근데 예. 국내 시장 분위기는 일단은 금리 인상, 원자재 상승, 부동산 침체 구간이 길어진다고요. 맞아요. 네. 그러면 아무리 수입을 많이 내고 탄탄하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건설이라는 수많은 이 종목과 업황들이 계속 하방으로 자체를 끌고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네. 삼성전자가 매출 좋잖아요. 그렇죠. 왜 주가가 왜 떨어집니까? 맞아요. 똑같은 시장이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그게 시장의 분위기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를 지금 건설은 지금은 이제 끝난 분위기예요. 그 현실을 예, 받아들여야 되고. 그걸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서 가면 이제 트레이딩으로 가야 되는데 트레이딩을 봤을 때 가면 한미글로벌과 현대건설 그냥 회사를 딱 까고 봤을 때는 당연히 현대건설 더 높죠. 네. 그렇지만 미래라든지 시장의 분위기에 압도하는 지금 여러 가지 현재의 그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일단은 한미가 더 한미글로벌. 강하죠. 네. 그러니까 그 바닥에서 그 300배까지 그 3배가 올라갈 수 있는 건 이 어려운 시장이 그 짧은 시간에 올라갈 수 있던 것은 이제 그만큼 이제 매력도가 있다는 뜻이에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한미글로벌이 좀 며칠 사이 지금 오늘 또 낙폭이 많이 떨어졌지만 원래 고점 대비 원래 전고점 올라갔던 그 폭만큼 원래 반은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김영일 전문가 말씀하신 것처럼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돼요. 이 종목은. 네. 그러니까 뭐 이 회사의 뭐 내부적인 어찌 보면 업황적인 분위기와 그런 걸 뭐 IR적으로 측면할 게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봐야 되기 때문에 한미글로벌은 또 한 번이 또 한 번 조정이 어찌 보면 한 번 또 슈팅에 또 구간을 주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만 들어가시면 네. 한 번은 이 어려운 시장이 한 번은 이렇게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예. 한번 제가 이 종목에 한 표를 던집니다. 자, 그러면 한미글로벌 두 분 다 선택을 해주셨고요. 시청자분들의 선택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떨까요? 과연? 자, 이번에 꽤나 박빙이었는데 네. 그래도 승자는 결정이 났습니다. 현대건설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얻게 됐고요. 자, 그렇지만 이번에도 전문가의 선택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전문가 두 분께서는 한미글로벌을 골라주셨기 때문에 한미글로벌을 일단 사각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의 의견과는 좀 다르게 나왔네요. 네, 그럼 시청자분들의 선택이죠. 현대건설 관해서는 가격 전략 최인호 전문가님께서 잡아주시죠. 제가 2달 전에 현대건설을 매도 정리했거든요. 아, 알겠으면 제가 그렇나요? 현대건설 밀었을 예. 건데, 예. 목표가 4만 원 가겠습니다. 4만 원 가고, 지금 시장이 녹록한 시장이 아닙니다. 왜냐면 이렇게 경기 어렵고 금리 인상 시기에는 많은 여러 가지를 한번 내적으로 한번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좀 건설은 조금 어찌 보면 위험하지는 않지만 위험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고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잘 보시면서 잘 대응하시기 바라고 현대건설 아무튼 해외 수주권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미래 성장으로 봤을 때 현대건설 저점에서 투자관념으로 봤을 때는 저는 괜찮다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현대건설 미래적인 관점으로는 괜찮지만 현재는 지금 건설 업황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는 건 두 전문가님 모두 다 좀 조심하라는 말씀 주셨네요. 가격 전략은 4만 원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전략 잘 짜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8강의 마지막 라운드죠. 4라운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 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4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차 전지 관련돼서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에코프로 먼저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의 자회사 에코프로 BM입니다. 자, 이 두 종목의 대결, 엄마와 아들의 대결이죠. 지금부터 어떻게 볼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혁일 전문가님, 둘 중에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그럼 아들 고르겠습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예요. BM.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BM 김혁일 전문가께서 선택해 주셨고요. 네, 최인호 전문가님께서는요. 저는 에코프로를
에코프로를 선택하겠습니다. 처음으로 갈렸네요? 오늘 두 분의 의견이 나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걸 전문가님, BM으로 가주신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둘 다 좋습니다. 네. 둘 다 좋고 어찌됐든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네,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에코프로가 조금 더 힘은 강할 수는 있지만 네. 이미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올라올 수 있는 부분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올라갈 해서 여력이 있다.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BM을 골랐고 네. 지금 이제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원래 이제 전체적으로 2차 전지가 좋지 않았던 부분들이 네. 올해 이제 전반기에 갔을 때 원가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좀 심했었는데 네. 이제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이런 부분들이 판가로 잘 전이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IRA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또 공장을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도 또 캐파를 늘려나갈 것이다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에코프로 BM의 실적 2차 전지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살짝 매물에 걸릴 만한 위치에 도달해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모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또 다시 한번 이 좋은 수익 구간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반면에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좀 훌륭했기 때문에 저는 많이 단기적으로 올라왔어요. 더 추가적으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고점이 얼마 남지 않은 부분을 봐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이 에코프로 BM 쪽에는 더 네. 쏠려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에코프로 BM 골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인호 전문가님께서는 또 반대로 골라주셨는데 네. 이유 한번 일단은 들어볼까요? 차트를 보시면 네. 에코프로 보면 깜짝 놀랍니다. 지금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 이제 8%대 급등이에요. 예, 지금 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쌍고점을 지금 거의 뚫으면 52주 신고가를 목표로 달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장에 잘 맞는 어찌 보면 트렌드라고 저는 봐지고요. 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참 재밌는 게 2차 전지도 있지만 이 안에 회사의 탄소 배출권 사업, 그러니까 SDM이라는 그 사업권도 같이 하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가 어찌 보면 자리를 잡게 되면 이제 2차 전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 제로 탄소부터 시작해서 환경이 많지 않습니까? 환경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탄소 배출권 사업도 같이 하기 때문에 저는 미래 동력 사업으로서도 에코프로가 한 단계가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뭐 시총이나 규모로 보면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제 그렇게 따지지 않고 네. 일단은 재활용 일단은 배터리 시장까지 같이 봤을 때 에코프로를 선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한 표씩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이 4강 진출 종목이 가려집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선택, 시청자분들의 선택 확인해 보시죠. 시청자분들은요, 에코프로 엄마로 갔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위대하군요. 네. 에코프로 58% 가져가고요. 바로 4강으로 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께서 선택해주신 아들이죠. 에코프로 BM 어떻게 가격 전략 잡아볼까요? 네, 뭐 대한민국의 아들을 대변해서 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목표가는 12만 원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BM 12만 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전략 잘 짜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4강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4강의 1라운드 지금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장 이상의 월드컵 4강으로 왔습니다. 4강의 1라운드부터 좀 보시죠. 자, 먼저 태양광 관련된 대표 종목 OCI가 올라와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가 거론이 되면서 공매도 금지의 수혜 종목으로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OCI. 자, 그리고 그와 맞붙는 종목은요. 엔터주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시장 대비 아주 강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JYP의 오늘 강한 기세인데요. 자, OCI 대 JYP가 붙는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김영일 전문가님 일단 두 종목이 결이 참 다른데 어떤 걸 선택해야 조금 더 메리트가 있을까요? 첫 시간이잖아요. 고르는 게 굉장히 어렵네요. 쉽지 네. 않죠? 저는 OCI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르는 시간을 저희가 좀 더 드릴 걸 그랬나요? 빠르게 결정했는데 네. 후회는 없습니다. 어, 예. 알겠습니다. 자, OCI 이렇게 김혁일 전문가께서 골라주셨고요. 최인호 전문가님께서는 네, 저는 OCI입니다. 그렇습니까? 숨도 안 쉬고 대답을 하시네요. 제아리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오늘 위험한 말씀 아닙니까? 이거는 사진입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오늘 일치가 잘 되는데 네. 자, 먼저 김영일 전문가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JYP 엔터 주가 흐름은 굉장히 강했고 OCI는 부진했었거든요. 네. 이제부터는 다르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일단 JYP가 최근에 이제 이미 많은 상승을 보였고 실적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좀 되어 있지 않나 주가에. 그러면서 이제 위에 또 매물대가 어느 정도는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살짝 올라가기 부담스러운 위치다라고 한다면 예. OCI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많이 내려왔고 바닥에 도달을 한 상태에서 이제 좋아질 만한 것들이 또 많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뭐 당장 태양광에 대한 부분들,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 뭐 공매도 금지 등등 해서 시장에 굉장히 조금 좋아질 만한 이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주가가 상당히 저는 부담스럽지 않은 위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최근에 뭐 9만 원대를 거의 이제 뚫지 않고 계속 지켜줬기 때문에 네. 이 구간에서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이제 고개를 들려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OCI가 지금 현재 이 어지러운 시장 상황에서는 그나마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OCI 골랐습니다. 네. 네. 최인호 전문가님께서는 또 아까 또 장난치듯이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한 이유 한번 자, 들어볼까요? 일단 엔터 같은 경우에는 K-팝이 K-무비 이런 거는 이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기대감이 같이 지금 동반해서 지금 그 K-팝, K-무비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BTS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우리나라 문화와 얘기 세계 알리면서 같이 동반 상승했기 때문에 다시 또 동반 또 상승 부분을 또 내어줄 차익 실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계속 이게 우리가 말하는 산업군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미래로 계속 갈 수는 있겠지만 이 시장이 뭐 삼성전자만큼 커지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처럼 어찌 보면 한계선에 다다를 때 그때 또 뭐로 가지고 또 이를 돌파할 건지에 대해서는 또 이제 기업이라든지 또 CEO들이 또 이제 준비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뭐 아티스트나 어떤 특정 작품의 인기가 급격하게 시들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럼요. 왜냐면 홍콩 같은 경우에도 한참 르노아드 실 때 한참 이렇게 드라마, 영화 같은 거 할 때 전 세계를 잡다가도 그렇죠. 어느 순간 이렇게 정치적 부분이라든지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다시 하락폭이 또 내주는 폭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K-팝, 한국 음식, K-팝 너무 좀 앞서가보다는 이게 이제 고점에 갔을 때 이제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뭔가 가지고 있는 재료가 있는지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의 고점도 충분히 JYP로서는 어찌 보면 잘 가고 있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뭐 나쁘다는 그런 게 아니라 네. 다른 종목에 비해서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다 일단 OCI로 선택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OCI는 결승으로 올려보도록 할 텐데요.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골라주셨는지 사실 오늘 시청자분들의 의견과 두 분의 의견이 좀 그러네요. 다르게 나타나기도 네. 합니다. 자, 지금부터 시청자분들의 선택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떨까요? 시청자분들도 OCI로 가주셨습니다. 69% 가져갔고요. JYP 엔터테인먼트 31%. 역시 승자는 만장일치로 OCI가 됐습니다. 결승전으로 올려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JYP 엔터테인먼트 관해서는 가격 전략 김영일 전문가님 얼마로 잡아야 좋을까요? 일단 좀 많이 상승이 나오기는 했는데 네. 이전 고점 보니까 한 6만 원 초반대로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6만 3천 원 정도로 잡고 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6만 3천 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4강의 마지막 라운드, 2라운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 좀 주가 흐름이 상당히 다른 두 종목이네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4강의 2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미글로벌이죠. 네옴시티 관련주로 최근에 주가 굉장한 상승이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빈살만의 방안이 무산되다는 소식 속에 급락세가 연출되고 있고요. 자, 이와 반대로 에코프로 시장의 중심에 아직도 서 있는 2차전지 관련주죠. 오늘장에서도 한미글로벌과 정반대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미글로벌 대 에코프로의 대결 지금부터 펼쳐보도록 하죠. 네, 김영일 전문가님 어떤 종목을 골라야 좀 더 나을까요? 이거는 에코프로로 가야죠. 네, 너무 흐름이 그렇죠. 반대가 되네요. 네. 이거는 알겠습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네요. 예. 네. 자,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께서는 에코프로 골라주셨고요. 최인호 전문가께서도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네옴시티라는 어떤 한방이라는 어떤 하나의 일단 눈에 보이는 사물이 있는데 네.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연 30%씩 고성장을 계속 하고 있고 네. 지금 내연 기관에서 전기차로 지금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성장 속도로 보았을 때 마지막 고점했을 때도 당연히 2차 전지가 더 앞설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에코프로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역시 에코프로로 의견 일치가 됐습니다. 네. 두 분 다 에코프로 골라주셨고요. 김영일 전문가님 선택해 주실 때 아주 산뜻해 보이는 미소가 보였습니다. 네. 이거는 흐름이 굉장히 달랐네요.
고민이라고 이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게 네. 한미글로벌은 최근에 좋지 않은 이슈가 나오면서 살짝 분위기가 죽었다라고 한다면 한자 네. 좋다 말은 거잖아요. 네, 지금. 지금 에코프로는 활활 타오르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최근에 시장이 역시나 분위기가 중요하고 흐름을 타는 게 중요한데 에코프로는 제대로 좀 흐름을 타고 있고 네. 네. 하반기에 이제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계속적으로 좀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지금 현재 장작에 좀 활활 타오를 수 있을 만한 그런 네. 상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타오르듯이 지금 양봉만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최근에. 네, 이러다가 천장까지 닿을 것 같은 그러니까요. 그런 이제 흐름인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나올 때 트레이딩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기반으로 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약간은 분위기가 다르지만 네. 지금 현재 어찌됐든 긍정적인 쪽은 에코프로에 좀 더 가깝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에코프로로 망설임 없이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고요. 그렇죠. 네. 안정적으로 가능하죠. 네. 자, 그러면 김혁일 전문가께서는 에코프로 이렇게 선택해 주신 이유 말씀해 주셨고요. 네, 최인호 전문가님 아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첨언을 해주시죠. 일단은 에코프로는 2차 전지도 있고 2차 전지가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 환경 관련된 탄소에 관련된 종목도 있고 그다음에 이 2차 전지가 다 사용하고 나서 재생을 할 때 또 폐배터리 관련 또 재활용 시장에 또 미국에서 진출하기 때문에 이게 사이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당연히 폭발적인 위력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재활용 시장의 폐배터리 시장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 하이브리드 자동차들이 지금 10년 넘은 것들이 이제 일본 자동차 중심으로 도요타를 계속 지금 이제 폐차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것들이 성일하이텍이라든지 세비케임에서도 지금 그렇게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이제 탄력은 되게 클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무튼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은 우리 2차 전지 시장이 어찌 보면 주도할 수 있는 또 메카라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종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 다 에코프로를 골라주신 상황입니다. 에코프로 그래서 결승까지 올려보도록 하겠고요. 시청자분들의 선택이 어땠는지까지도 확인을 해보죠. 시청자분들의 선택, 와, 이렇게 압도적일 수가 있나요? 확실히 오늘장 당장 분위기도 그렇고 승부는 쉽게 결정이 났습니다. 에코프로 90% 넘게 득표를 하게 됐고요. 이렇게 여지없이 에코프로를 결승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미글로벌 관해서는 가격 전략 김영일 전문가님 얼마로 잡아야 좋을까요? 일단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 트레이딩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단기적인 매물대가 3만 원 초반대, 3만 3천 원에 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격대를 기준으로 트레이딩을 진행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은 정확하게 3만 3천 원 정도로 잡아주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한미글로벌 김명일 전문가님께서 3만 3천 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네요. 오늘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대망의 미인주를 가릴 결승전만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의 미인주 어떤 종목이 될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대망의 결승전 대결입니다. 자, 먼저 올라와 있는 종목은요, 태양광 관련주 대표 종목이죠. OCI입니다. 공매도 금지 수혜 종목으로 대표적으로 좀 거론이 되고 있으면서 주목을 더 받고 있는 모습이고, 하락을 좀 멈추고 이제 상승해 줄까요? 기대감이 보태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와 맞붙는 종목은 2차전지 관련주로서 아주 자주 거론되는 종목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BM이라는 자회사를 누르고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OCI 대 에코프로 이 대결의 승자는 누가 될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최인호 전문가님, 태양광이냐 2차전지냐 어디로 가실까요? 베이직 케미컬인 OCI 폴리실리콘은 일단은 포트에는 꼭 담아야 될 종목이에요. 신재생 종목에서는.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 소재, 양극재, 뭐 장비주부터 시작해하고 완성차도 있을 수 있고 또 3사 셀도 있고 되게 많아 복잡해요. 네. 근데 오늘 주가 흐름 보십시오.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굉장히 세죠. 한번 숨도 안 쉬고 담아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올라가는 에코프로를 올라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는 가는 만에 올라타셨습니다. 에코프로고요. 자, 네, 김영일 전문가님께서도 달리는 말에 올라타실 건가요? 람보르기니죠. 네. 말이 아니에요, 이게. 잘하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OCI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으로 보고 이제 하반기 좋아질 거니까 좀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한다면 에코프로는 지금 당장 좋잖아요. 그렇죠. 지금 당장 좋은 걸 놓치고 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에코프로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께서 아주 세게 말씀을 굉장하시네요. 주셨는데, 네. 그냥 말이 아니었네요. 네. 벌써 좋았어요.
최인호 전문가님, 네. 그 OCI도 사실 여기서 뭐 딱히 밀릴 종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태양광의 제일 중요한 소재인 폴리실리콘, 일단 네. 베이직 케미컬에서는 선두주자고 계속 지금 양산을 하고 있고 공장을 가중되고 있고 작년 대비 3배 또 물량도 넣어주고 그다음에 원달러 상승에 대한 또 기대감 여러 가지 폭발적인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올 초에 약간 공장이 조금 둔화되면서 생산량은 좀 줄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저는 태양광 하면 무조건 저는 처음에 보는 게 저는 폴리실리콘 OCI를 먼저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 을지로 가면 폴리실리콘 커피숍 맛있습니다. 커피 맛있습니다. 네. 본사금으로 커피숍 맛있습니다. 아니 근데 워낙 또 이 회사 자체가 한 개만 꾸준히 파고 있는 어찌 보면 예를 문호바시 확장 이번에 또 어제 같이 이렇게 우리 카카오 같이 또 문제 있는 회사도 아니고 어찌 보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발맞춤을 해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원래 눈에 관심이 없는 종목 이런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사실은 봐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OCI는 계속 꾸준히 항상 제가 항상 리포트라든지 올릴 때도 OCI를 항상 주목해라고 말 많이 합니다. 예. 그리고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뭐 아시다시피 2차 전지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우리나라의 주가 지수의 두 번째로 제일 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 지수가 올라야지만이 우리의 뭐 코스피의 코스닥이 올라가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어찌 보면 미드필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2차 전지는 실적과 기대감이 동시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매력적인 일단 업황입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 종목도 꼭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사실은. 네. 자, 원래는 그리고 좀. 김영일 전문가께서 에코프로 조금 전에 그 슈퍼카에 비유를 그러네요. 해주셨는데 OCI도 명차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간단하게만 명차가 될 수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이제 만들고 있는 과정인 거고 예, 만드는 과정이니까 네. 이제 좀 지켜보다가 이제 계약 먼저 넣어야겠다. 아. 계약을 이제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저는 하반기에 보통 이제 시장이 올라갈 때를 보면 항상 이제 이끄는 선두주자가 있습니다. 뭐 코로나 때는 전기전자 업종이 좀 이끌었다. 네. 혹은 이제 백신 쪽이 이끌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올해 하반기에는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쪽이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역시. 네.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에코프로가 지금 현재 분위기상 그 큰 축을 담당을 할 것 같아서 네. 저는 에코프로가 지금 당장의 수급도 굉장히 좋거든요. 이미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 뭐 최근의 수급을 봤을 때 밀어 올리는 그 수급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예. 추가적인 상승도 저는 굉장히 좀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에코프로는 지금 당장 굉장한 마력을 뽐내면서 달리고 있는 그러한 스포츠카기 때문에 네. 같이 또 뒤에 타서 속도를 즐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다 에코프로 골라주셨고요. 시청자분들의 선택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어땠을까요? 네, 에코프로입니다. 네. 역시 2차 전지 쪽으로 많이 가셨군요. 76% 득표했고요.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대망의 오늘 미인주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은세 거 발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의 미인주는 달리는 스포츠카 2차 전지 관련주 에코프로가 되겠습니다. 네, 자, 에코프로가 오늘 OCI 태양광주를 누르고서 최고의 미인주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 전략을 또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떨어지게 된 OCI 관련해서는 최인호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얼마로 잡아야 좋을까요? 네, 저 OCI 같은 경우에는 11만 6천 원, 11만 6천 원을 잡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2주 신고가, 그러니까 신고점이 목표를 잡아서 15만 8천 원. 그러니까 52주 신고가는 충분히 돌파할 것 같습니다. 돌파 매매 가능할 것 같아서 네. 예, 싼 고점을 계산해서 한번 계산을 네,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OCI 최인호 전문가님께서 11만 6천 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고요. 그럼 에코프로 관해서는 김영일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얼마로 잡아야 좋을까요? 네, 소름 돋게도 네. 최인호 전문가님과 똑같은 그렇습니까? 100원 단위까지 똑같은 와. 15만 8천 원. 네. 이전 네. 고점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신고가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뚫어내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15만 8천 원 신고가 돌파 구간으로 보고 목표가 1차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두 전문가가 또 소름 돋게도 같은 가격 전략을 세워주셨네요. 네. 15만 8천 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은 에코프로가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